셈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셈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조그만 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배하는 게 이 만족감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쪽 셈에서 저쪽 셈으로 물을 퍼서 옮긴다고 해보죠. 문제는 이 물을 퍼서 옮기는 과정에서 물이 줄줄 셀 수 있죠. 그렇게 새서 사라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 비효율의 문제죠. 결국 정부가 부패한다든지 정경유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효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잘 고민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분명 분배로부터, 즉 평등으로부터 오는 이익이 존재하거든요. 또한 근로의욕 저하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분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문제라던가 거기에서 오는 손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익과 손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쨌든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이든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이든 어느 한쪽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또 분배를 해야지 총효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특히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키는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일단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 그러니까 성장을 한 후에 분배해야 되는 입장이 일단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 입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 성장 초기에는 자본이 희소함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본가의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겠죠. 이거는 경제 성장 초기에는 이제 충분히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을 설립하고 회사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할 자본 자체가 적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은 많죠. 경제성장 초기에는 어쨌든 회사 수가 노동자의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익보다는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래서 불평등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되면은 이 자본들이 많아지면서 자본끼리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즉 회사끼리 경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자본 수익률은 점차 하락합니다. 실제로 이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 초기에 있는 나라들은 연간 경제 성장률 10%, 10몇 프로 이렇게 막 달성하거든요. 우리나라 과거 1970년대, 80년대 상황이 그랬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해요. 그런데 이 점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높은 경제 성장률은 불가능해집니다. 워낙 이 규모가 커지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 4%, 5% 이게 너무 당연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본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의 희소성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 다른 현상들도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론 꼭 이렇게 이제 노동의 희소성의 증가만 임금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각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노동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상황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이 자본 증가율보다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노동자의 이제 소득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한 노동자의 소득 일부가 자본으로 축적됩니다. 무슨 얘기냐? 노동자들이 돈을 보면은 그걸 다 쓰진 않잖아요. 저축률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저축하는 대신에 주식 같은 거를 사면은 그게 결국은 노동자들도 자본의 일부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점점 분배 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배를 위해서는 일단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선성장 후 분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파이가 커져야지, 파이가 커진 다음에 나눠야지, 파이가 작을 때 나누면은 가난에 평등받게 이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이 적화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자,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이 경제의 선두에 서 있는 대기업 같은 데들이 잘 돼야 그 대기업에서 얻은 경제적 수익이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다른 곳에 퍼져서 경제 전체가 잘 되는 것 아니냐. 즉, 이 대기업에서 넘쳐 흐른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선도 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 부문에서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요 적화 효과를 근거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세 정책, 이 감세가 특히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그러한 정책이 수행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규제 철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 이론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적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경제가 잘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것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잘 될지 몰라도 경제 정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면서 적화 효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 요것에 대한 반론의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적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요 기업들의 특히 이 선도 분야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적화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요즘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변화입니다. 즉, 이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되거나 정보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단순 육체 노동이나 단순 정신 노동들이 이제 들어갈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실 어떤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고 또 회사가 잘 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적화 효과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노동자들은 많이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이익만 보고 그리고 그 본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